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2년 개봉된 영화 중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린 탑건 매버릭. 그 흥행에 숟가락 얹어보려고 중국에서도 자국산 스텔스기를 등장시킨 항공 액션 블록버스터를 연내 개봉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시진핑의 홍위병 양성 전략에 따라 자국민에게 애국심을 끌어오르게 하는 애국주의 영화가 잇따라 개봉되면서 최고의 흥행작이 되고 있는데요. 6.25 전쟁을 중국 멋대로 그려낸 영화 장진호는 중국 최대 영화제 중 하나인 대중영화 백화상에서 최우수 영화상을 받았습니다. 이 영화는 6.25 전쟁 중 가장 치열한 전투 중 하나로 꼽히는 장진호 전투를 아주 편파적으로 중국의 시각으로 그려내 중국 내에서 호평받았는데요. 장진호의 실제 전투는 주어진 조건과 누가 더 많은 피해를 입었는지 생각하면 2배나 많은 적을 상대로 3배에 가까운 피해를 안겨준 연합군의 승리라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나 사실과 무관하게 온갖 국뽕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영화는 지난해 57억 7천만 위안 1조 400억의 박스오피스를 기록 특수부대 전랑2를 제치고 역대 중국 영화 흥행 1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애국주의 영화를 찍었다 하며 박스오피스 1, 2, 3위를 휩쓰니 안 찍을래야 안 찍을 수가 없겠네요. 중국 관영 매체 황구시보에 따르며 류사우스 감독이 연출한 이번 영화는 하늘의 왕이라는 제목을 달고 중국의 주력 전투기인 젠16, 젠10 그리고 5세대 스텔스기로 불리는 제니10 스텔스기가 등장할 예정입니다. 중국판 탑건으로 불리는 이 영화의 예고편을 한번 보시죠. 想要试出新飞行的极限，首先要突破你们自己的极限。 그러면서 황구시보는 영화 하늘의 왕은 중국 최신 전투기들의 힘과 속도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당대 인민해방군 공군을 대표하는 시험비행 파일럿들의 일과 삶을 보여줄 것이라고 전하면서 노골적으로 중국 공군 인민해방군의 홍보성 영화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한편 탑건 매버릭은 중국에서 상영 금지 처분을 받았는데요. 주연 배우 톰 크루즈가 극중 입고 나온 점퍼 뒷면에 대만 국기가 그려져 있는 것에 중국이 발끈한 것입니다. 이 점퍼는 매버릭의 아버지가 남긴 유품으로 1960년대 미 해군 복무 당시 대만과 일본 근해에서 임무를 수행한 것을 기념한 점퍼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가 됐든 중국만 빡치면 오케이. 중국에서 탑건이 상용되지 못했던 또 하나의 이유도 있는데요. 탑건에서 적기로 등장하는 러시아 신형 5세대 전투기 수호이 57을 중국이 도입하길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미국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중국이 러시아 스텔스 전투기 수호이 57의 첫 번째 구매를 희망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보도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었는데 러시아의 국영 복합 방산 기업인 로스텍의 빅토르 클라도프 국장의 발언을 인용해 중국 내에서 수호이 35를 제작하거나 아예 5세대 수호이 57을 도입하려 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의 수호이 57 전투기 도입이 결국은 자국산 제니10 전투기의 결함만 부각시키는 꼴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는 중국 최초 5세대 스텔스 제니10을 공개하면서 세계 최고의 전투기이자 미국 F-22의 유일한 대항마라고 자부했던 중국인데 굳이 같은 세대의 러시아 전투기를 막대한 돈을 들여 구입하는 이유가 제니10의 기체 결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산 제니10의 치명적인 결함인 엔진 문제를 꼬집었습니다. 제니10 개발 당시 중국은 러시아제 AL-31F의 불법 복제판인 자국산 WS-10 엔진 탑재를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WS-10 엔진이 추력과 신뢰성에서 심각한 결함을 드러내면서 다시 계획을 바꿔 차세대 엔진 WS-15를 개발한 후 탑재하기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렇게 30조 원을 들여 개발한 WS-15, 결과는 똥이었습니다. WS-15 역시 개발 단계에서 몇 차례나 터빈 블레이드가 깨지는 등 신뢰성 문제가 발생했고 결국 중국은 러시아의 대표 엔진인 AL-31F를 고가의 긴급 수입해 장착하기로 했는데요. 미국 군사 전문가 데니얼 애쉬키는 중국은 영원히 하이급 엔진을 개발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엔진 개발에 추가 엔진 도입에 수십조에 달하는 예상만 낭비한 악수였죠. WS-15는 알고 보니 악수 15가 아닐까. 중국이 엔진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 엔진 기술력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제니10의 기체 자체가 설계상 도저히 작전에 투입할 수 없는 기체로 개발되었기 때문입니다. 동체 형상이나 무장, 부품들 전부 중구난방 여러 나라의 것들을 훔쳐온 터라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죠. 특히 다른 4.5세대와 5세대 전투기들에 비해 유달리 두껍고 뚱뚱한 제니10은 거기다 카나드까지 달고 있어 매우 높은 공기저항을 받고 있는데요. 이는 추력대 중량, 스텔스 등 전투기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델타액 형상인데 델타액은 후퇴각도 크고 날개 종횡비도 작다 보니 유도항력 등이 많이 생긴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로써 제니십 개발 목적이었던 고고도 요격기는 꿈도 못 꾸게 되었고, 미국 더하기 러시아 더하기 중국을 더하니 괴상한 델타 X 스텔스의 카나드라는 사상 초유의 기체, 아니 괴체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엔진 강화뿐이죠. 이에 러시아의 수호이 57을 도입하는 이유도 엔진 기술 탈취가 주목적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의 전투기 개발사는 모방과 절취의 역사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미 전례가 많은데 현용 주력 전투기인 젠11은 러시아의 수호이 27 SK를 정식 면허 생산하겠다고 계약한 뒤 갑자기 말을 바꿔 뒤로 부품을 빼돌려서 불법으로 만든 짝퉁이며, 최근 대량 배치를 진행 중인 젠16은 러시아에서 대량 도입했던 다목적 전폭기 수호이 30 MKK를 역시나 복제해 만든 것입니다. 4.5세대 젠11D도 수호이 35 전투기를 도입한 직후 개발 착수, 함재기인 FC-31도 F-35의 기술을 해킹해 만든 불법 복제판이라고 비난받은 기체입니다. 상황이 이러니 중국이 제니십 스텔스 전투기가 있음에도 동급의 러시아 수호이 57을 도입한다는 뜻은 당연히 기술 탈취를 하려는 목적으로 보는 것이 아주 합리적이죠. 반대하면 중국인. 한편 해외 및 국내 전문가들은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이 중국의 제니십을 상대로 교전을 벌인다면 KF-21의 압승이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중국이 5세대 스텔스라며 F-35와 동급의 RCS를 가졌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중국의 주장일 뿐입니다. 델타에게 카나다로는 절대 F-35 RCS 0.001제곱미터가 나올 수 없다고 하는데요. 실제 2018년 인도 공군이 운용 중인 수호이 30 레이더에 중국의 제니십이 탐지되어 굴욕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비렌더 싱타노와 인도 공군 참모총장은 중국 제니십에는 스텔스 기능을 전혀 갖추지 못하였고 러시아 4세대 전투기인 수호이 27과 비슷한 크기로 탐지되었다라고 하였는데요. 수호이 27의 레이더 반사 면적은 잘 쳐줘야 5제곱미터 수준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뻥튀기를 한 거야. 반면 KF-21의 전체적인 외형은 사뭇 F-22와 차이를 느끼기 어려울 정도로 5세대 스텔스의 동체를 지니고 있습니다. 단 미사일을 내부 수납 형태가 아닌 반매립 형태로 달기 때문에 세미 스텔스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제니십보다는 더 진전된 스텔스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국산 스텔스 도료에 있는데요. 동체 표면에 바르는 도료는 내부 무장창과 적외선 방출 억제 엔진과 더불어 스텔스의 핵심 기술로 애초에 국내 개발에 나선 것도 미국이 이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지만 한국의 스텔스 도료 연구는 상당히 오래되었는데요. 1990년대부터 연구를 시작하였고 그동안 300여 종의 물질을 개발해냈는데 KF-21에 사용될 군사용 메탈 물질은 외국의 금속성 물질이 아니라 탄소 융합 물질로서 비금속 첨단 소재라고 합니다. 개발진인 파동에너지 극한 제어 연구단은 유연 메타표면 흡수체에 대해 다양한 주파수 대역에서 매우 뛰어난 전파 흡수율을 보이고 있고 이를 다중 적층 필름 형태로 개발하였다라고 하였는데요. 바르는 형식이 아닌 필름형 코팅으로 부착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연구진들은 스텔스 메타 코팅에 대한 X, KU밴드 대역 반사파 측정 결과 무려 -40.7dB 수치, 즉 레이더 반사파가 10,000분의 1까지 감소한 결과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KF-21이 가진 우수한 RAS 형상 설계에다 스텔스 메타 코팅이 적용된다면 충분히 5세대급 스텔스 성능을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필름형 코팅은 투명한 플라스틱 필름을 사용하므로 외부 온도 변화, 특히나 비와 수분 등에 강할 것으로 예측되기에 절대 중국의 기술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1급 기밀로 관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전투기는 비가 오면 물이 새거든요. 이를 중국 언론이 공개했다는 게 더 충격. 뇌가 없나. 오늘의 한 주평. 중국은 탑건, 매버릭을 꿈꿨지만 결과는 짱건, 뇌버린이 되어버렸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